LG엔솔, LG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4680 나오게 되면은 이제 LG엔솔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양산이 되게 되면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건 역시나 최근에 보면 IRA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보조금을 이제 슬슬 받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 같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액을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조금의 액수가 많으면 좋긴 좋겠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국가에서 자기네 국가에 투자를 해주길 바라고 자기네 국가에서 생산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보조금 액수를 많이 받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조금 액수와는 별개로 이게 얼마나 이제 투자를 많이 이어가는지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조금 액수 어디서 얼마 받았고, 뭐 삼성이 뭐 투자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제일 높게 받았고, 뭐 좋게 받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오히려 논외인 것 같아요. 투자 이 핵심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니들한테 투자했는데 보조금이란 걸 통해서 얼마나 돌려받았나, 이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시장 점유율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를 더 갖다 퍼붓고 투자를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IRA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예요. 보조금 받는 액수도 늘어날 것이고, 이게 그대로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IRA부터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좀 꼬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어렵죠. 예, 올해는 진짜 어려운 시기인 거 맞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지만 보조금 액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투자의 규모를 보는 게 낫다. 투자의 규모를 보고 우리가 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4680 배터리, 뭐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게 기존 원통형 대비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용량은 한 5배 되고, 그리고 이제 출력은 한 6배 이상 향상이 돼 있는 배터리. 그래서 주행 거리가 한 20% 늘어난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들 4680을 많이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4680의 출력이 이제 다른 기업들이 2170보다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좀 애매하게 되긴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가야 될 길이라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또 많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관심주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품 양산되면 제일 처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 SDI랑 LG엔솔.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삼성 SDI는 지난번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번 떴는데, LG엔솔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이게 LG엔솔, LG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4680 나오게 되면은 이제 LG엔솔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양산이 되게 되면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건 역시나 기존에 많이 받았던 이제 LG엔솔과 삼성 SDI,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도 하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근데 4680 자체 개발하는 거 거의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 긴 기간 동안에 했을 때 안 됐으면은 오히려 물론 이제 비용 줄이고 싶은 것도 있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망의 어떤 다변화, 좀 다양한 곳에서 받아놓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체 개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비싸더라도 사줄지, 어쨌든 처음 나오게 되면 가격은 비싸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비싸더라도 사줄 것이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전기차 시장이 다시 수요가 살아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을 때, 지난번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에 이제 납품하는 그 가격이 거의 납품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한테 이 정도 납품하고 있어 라는 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테슬라는 어쨌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그냥 비싸든지 말든지 막 싸드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다시 되려고 하면은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비싸더라도 사줄지 안 사줄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에 다가올 그때 당시에 이제 전기차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사실 지금은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이제 마진 그 금액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치킨 게임을 이제 참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나중에 수요가 살아나는 시점 되면은 진짜 비싸도 사주는 쓸어 담아가지고 사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과 관련된 4680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2000년 관련된 기업들 다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 2기를 임기를 마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몇 년 기간 동안에 전기차 시장이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미국 대선의 제일 중요한 지역이 러스트벨트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기본 베이스가 자동차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쪽이 전기차 시장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도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려 있고 해외에서 그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바꿀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할 때도 해외 우리한테 투자 많이 해라 그럼 잘 봐줄게 거의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좀 주인공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대선이 당선이 된다면 본인의 시기에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살짝의 어떤 이제 연예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만 잘 해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러스트벨트 지역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진짜 오랜만에 그 지역으로 들어온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기를 예전에 이제 그 녹슨 공업 지역 그때를 아주 조금 벗어나려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러스트벨트 지역을 잡아야지 대선에 이깁니다. 그쪽이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야 이기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그쪽 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거는 네 우리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그 소재 관련 기업들도 보면은 양극재, eng극재, 뭐 분리막 이제 뭐 전액 이게 한번 쭉 돌았었어요. 양극재, eng극재 잘 갈 때 전액이랑 분리막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워낙 쳐져 있으니까 이쪽이 빵 뜬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앞으로도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좀 순환이 될 것 같아요. 이 테마 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 뭐 좀 쳐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잘 가고 있는 쪽이 좀 내려오는 시점이 되면은 나머지가 또 돌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 업종 내에서의 테마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도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요 결국은? 근데 지금 뭔가 2차전지 쪽 소재 쪽이 이게 아직은 컨셉 자체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복싱으로 치면 이제 거의 두들겨만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런 주가의 흐름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컨셉을 잡기가 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살아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어쨌든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살아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정상적으로 이제 뭔가 좀 이제 이게 이해가 되게 연결고리에 따라가지고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사실 그런 걸 바랄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일단 2차전지는 뭐 저는 계속 그냥 똑같이 말씀드리면 양극재예요. 양극재 무조건 하셔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워낙 잘 나갔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잘 나갔던 쪽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었고 양극재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배터리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빵 뜨면서 매출을 최고로 찍게 만들어 준 게 결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이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양극재 가격도 팍 튀었거든요. 그러다 양극재 가격이 튀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 비싼 가격의 배터리를 파니까 매출액이 좀 크게 보이는 효과가 나왔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양극재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이 커머디티 가격들,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소재 가격들이 다 하향 안정화를 찾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뭐 100개를 판다 했을 때 예전보다 매출은 안 찍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가격대가 좀 더 내려와 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수요가 더 폭발해가지고 매출은 전반적으로 곱하기가 넘어가니까 이제 매출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그렇게 조금 이제 양극재 쪽이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양극재 쪽으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2차전지와 배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도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은 안 될 거예요. 하라고 해도 왜냐면 다 물려
다 물려 있으시니까 지금은 포트를 바꾸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 2차전지랑 배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원금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세요. 이게 더 경쟁력이 있어요.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손실이 좀 퍼센티지 좀 있으시더라도 지금 일단 오늘 순간만큼은 좀 다른 업종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새로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굳이 매도해가지고 딴 거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광물 쪽도 이제 마찬가지죠. 원래 광물 쪽이 팍 튀었었던 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튀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것도 조금 물론 전쟁이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정도로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정도의 가격대 형성은 아니에요. 많이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도 이게 너무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를 하나 생산할 때 들어가는 그 광물 가격이 올라버리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리는 없을 거라 봐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수요가 많으면 다시 전기차 수요가 확 살아나면서 수요가 높아지면 조금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전기차 배터리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전고체랑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전고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처럼 비싼 가격의 전기차 배터리가 판매되는 3원 개라도 판매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LFP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생산량을 좀 늘려가지고 이제 가격을 떨구는 그런 전략을 할 것 같아가지고 광명물 가격은 결국은 이제 하향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광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국가들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제 하향 안정화 되는 거는 뭐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배구조 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 문제 생겼잖아요. 1조 3,800억 원인가? 그걸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 회사 지분을 뭐 블락딜로 이제 우호 지분 쪽에 팔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사실은 이제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죠. 네, 근데 이제 SK 온 상장을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이게 참 정말 이제 못난 자식 때문에 SK 온이라는 아버지 부모님이 참 고생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2차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2차전지 시장은 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좋아질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SK그룹이 과연 어떻게 버티는지가 좀 중요할 것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SK그룹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제 외부에 이제 전문가 들여와가지고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맥킨지인가 데리고 와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이슈까지 발생하니까 그걸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풀어나가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전 그 누구보다 정말 앞서가지고 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G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그걸 날라갔고 LG 화학 주주들 너무 불쌍하고 LG 화학 직원들 너무 불쌍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SK그룹은 지금 그렇게 물적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 LG엔솔이나 그 이후에 무분별한 뭐 카카오라든지 무분별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을 좀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SK그룹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거 그쪽으로 마음 쓰실 필요 없지만 일단 2차전지 시장이 좀 살아나야지 SK온도 좀 살아나고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도 좀 뭔가 이제 못난 아들 빨리 장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필요한 문제라 보이고 이 업종 자체가 빨리 좀 살아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 인터뷰에 가서 봤잖아요. 저는 일단 들었던 설명도 그랬고 좀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 또 폴딩 기술이었나?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폴딩 해가지고 또 배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기술력 진짜 하나는 진짜 예술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기술력이 좀 뭐합니까 지금 상황 자체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너무 어려운 내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사실 전 직접 눈으로 보고 좀 봤기 때문에 그 되게 얇아요. 엄청 얇아요. 요만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로 이런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확실히 이거는 한번 진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 근데 기술력 아무리 경쟁력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외부적인 이슈가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주가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전 참 그게 좀 하나 유일한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 걱정 말고는 딱히 다른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은 진짜 버티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나와서 뭐 1년 전, 2년 전쯤 나와가지고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도 반도체 투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웠던 시점이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반도체 투자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역적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참 그때 막 뭐 리플로 많이 비판도 받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면은 결국은 남들 다 아니라고 노라고 했었던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해야지 결국은 수익을 낸다라는 걸 우리가 최근에 2, 3년 동안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로 한 업종에, 이번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2차전지에 몰빵이 돼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정말 크게 느끼시면서 앞으로는 이거 업종 하나만 사서는 안 되겠구나. 반도체, 특히 반도체 가는 걸 보면서 그때 내가 2차전지 좀 매도해서 반도체 샀으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차전지 한 업종에만 투자하지 마시고요. 업종을 한 3개, 4개 정도로 나누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은 얘가 올라가도 좋고 얘가 올라가도 좋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는 투자를 하시라는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일단은 버티셔야 되는 시점이라 봐요.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뭐 20%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 가능, 추가 매수해서 단가 떨구기 가능. 하지만 공매도가 이제 중지되기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공매도가 청산이 많이 의미 있게 많이 이루어진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 보시되, 일단 지금은 당장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중장기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